네, 원회에서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바라보는 시간이죠. 원회 인싸. 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지은 마포갑 민주당 지역위원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두 분 네. 방송하시는 거 유튜브 채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독자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늘었습니다. 이지은 위원장은 늘었어요? 네, 네. 한 6, 7천 정도 늘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네, 이 네. 오마이 TV 구독자의 힘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나는 안 총장님. 늘던데요. 이게 저를 보수로 하나 봐요. 아. 그래서 이게 좀 결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방송하는 거 보면 여러분 입맛에 다 맞을 텐데. 아니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네, 네.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철근 TV, 네. 이지은 TV, 네. 오마이 TV 구독자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오마이 TV도 지금 198만 2,479명, 200만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마이 TV 보시면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현안으로 들어갈게요. 저희 시간이 네. 별로 없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았습니다. 근데 비공개 조사였고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 이 보안 시설로 가서 조사, 결과적으로 출장 조사했는데 국민들과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이지은 일단 위원장부터? 너무 실망스러웠죠. 실망스럽다. 네, 네. 지금까지 어떤 뭐 전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네. 그 전에 박희태 그 누구죠? 국회의장. 국회의장까지 해서 뭐 이렇게 무슨 제3의 장소 그것도 무슨 알려지지 않은 검찰청 청사도 아닌 경호처라는 곳에서 네. 한 적은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보다 정말 특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거는 검찰이 소환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거 아닌가. 자신이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기자가 없는 곳에서 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아. 방식으로 조사를 해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 또 지금 이제 그 디올백 관련해서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디올백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네네.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다 이야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올백을 쓰다가도 이거를 곧 압수를 하겠구나. 세탁을 해서 예쁘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상자를 다시 포장을 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미 다 말을 맞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유모 행정관이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나에게 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돌려줬다. 깜빡했다. 네, 깜빡 깜빡했다. 행정관. 네, 깜빡 행정관 한 거잖아요. 사실은 유모 행정관의 존재를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검찰도 몰랐고 어디서 튀어나왔냐는 거죠. 미리 얘기가 다 된 거였다라는 거죠. 아하. 검찰이 유모 행정관을 부를 수 있었던 거는 유모 행정관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거죠.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가 다 된 상태에서 유모 행정관을 불러서 조사를 예. 하고 언론에 흘려서 분위기 보고 그 다음에 몰래 이제 김건희 여사를 그 소환이 아니죠. 가서 출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까지 이제 언론에 흘리고 이런 과정이 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느낌이 난다는 거고요. 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사를 한 건 맞죠? 그것도 확실하지 네. 않습니다. 11시간 50분 동안 조사했다. 아니 미리 다 썼고 가서 질답 다 써서 네. 미리 주고 그건 내 앉아 있다 나와도 조사인가요? 예를 들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자체도 좀 확인이 안 되고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장소도 네. 제3의 장소 그러니까 비공개야 뭐 100번 양보해서 비공개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검찰 청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로 예. 들어갔다가 지하로 나오면 모르죠, 기자들. 일단 공개는 그 포토라인에 안 서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 비공개했다고 쳐요. 네. 그럼 검찰 청사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런데 검찰 청사도 아니고 검사가 출장을 가서 대면 조사를 했다. 그 대면 조사 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뭘로 확인합니까? 이 총장님은 아예 조사했다는 검찰 발표를 신뢰할 수가 없다.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아니, 말씀하시네요. 사실상의 서면 조사인데 그냥 가서 앉아 있다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장시간 받았다 얘기하려고 들어간 시간하고 나온 시간만 얘기했을 건데, 예? 뭐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네. 예? 저는 예. 이런
이 황제 대면식이죠. 황제 대면식. 황제 대면식이다. 네, 이런 조사를 네. 수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 전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수사했다고 믿겠어요? 음. 검찰총장도 보고를 못 받았어요. 검찰총장이 보고 예? 받아서 오늘 또 검찰총장도 검찰총장이 사과하더라고요. 아니 출근하면서? 검찰총장도 뭐 한 2시간 전에 끝나기 2시간 전에 네.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데 음. 내용을 전혀 몰라요. 음. 예? 검찰총장이 지휘해야 될 일일걸요. 아마 주요 인사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당연히 총장한테 보고돼야 되고 총장은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돼야 될 사안일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장차관급 이상의 인사들은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받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이거 모르고 했다는 게 패싱을 당한 그렇죠. 거죠. 패싱을 당했다. 근데 뭐 이유인즉슨 무슨 추미애 장관 때 도이치모터스 네. 사건 맞아요. 그 보고하지 말라고.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권 배제시켰잖아요. 발동한 거. 예. 배제시켰는데 그때는 부부 관계였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 거예요. 총장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아하. 총장이 지휘권을 배제시킨 거지. 그건 그런데요.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그건 하던데. 무슨 헛소리입니까? 예? 오늘 세시네요, 총장님. 헛소리죠. 오늘 이현석 검찰총장은 좀 약해 보이던데 김정은 사무총장 셉니다 오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같은 총장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26일 날 청문회에 아니 뭐 검찰 수사 다 했고 아하. 판단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이러면서 안 나오려고 아, 뭐 면피성 뭐 이렇게 네.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절대 국민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분노를 더 자극하게 됐다. 이건 수사 특검 네. 얘기 김건희 특검 얘기 한동안 좀 사라졌었잖아요. 김건희 특검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다시 네. 할 수밖에 없다. 예.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 예. 네, 정말 네. 원래 이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가방을 압수수색하는 걸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모 행정관 이야기가 있다면 유모 행정관과 김건희 여사가 입을 맞추지 못하도록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ABC죠? 수사 ABC. 그렇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겠다. 계속 소환에 불응을 하면 일반인 같으면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예, 데리고 와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아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거잖아요. 네. 상명하복이 굉장히 센 이 검찰 조직에서 이 중요한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더 큰 힘이 있었다. 이건 용산의 지시다. 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용산의 지시, 한남동의 지시라는 얘기도 있고. 한남동. 지시가 네, 네, 나오지 둘 중에 한 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시다라고 볼 네.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언제 조사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주고 받으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얘기가 됐지 않았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붙이도록 네. 이제 용산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이 이제 그 비밀에 붙이도록 입막음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계기로 뭐 검찰총장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이제 완전 패싱 그때까지는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식물총장.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는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위에서 패싱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아래에서 패싱을 한 거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 이게 이제 월선 보고라고 하잖아요. 네. 중간에 뛰어넘고 하는 거. 나를 빼놓고 내 밑에 직원이 내 위에 상사랑 직거래를 해. 이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총장이 말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이 내 부하 직원들이 내 부하 직원이 아닌 거죠, 이제는. 9월 달까지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뭐 거치긴 오늘 또 아침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검찰총장이 일단 본인이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얘기를 한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네,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상황 보고를 받고 예.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냥 그만두는 일이 그냥 그만두면 땡큐죠. 용산에서는.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 네. 뭐 왜냐하면 이건 검찰 하든지.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린 일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총장일 때 누구든 네. 자기가 총장 재임 시절에 검찰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뭐 신뢰를 회복하는 상황은 아니어도 네. 야 씨,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음. 뭐 이런 그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 네. 그것을 본인이 총장 재임 시절에 했다, 아, 당했다. 불명예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요. 이른바 칼제비라고 하잖아요. 네, 네, 검사들을 칼제비 대장인데 이대로 그냥 가겠어요? 뭔가 더군다나 한 방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에서 직무 배제됐을 때 권한 대행을 했어요. 예. 지금 이원석 총장이 네. 그래서 2년 2개월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5월 24일 날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권한 대행 체제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최소한 본인들 조직을 위해서 조직의 수장이 네.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죠. 아, 만약 용산하고 대립한다면 한동훈이 아니고 제2의 윤석열이 이원석이 되는 겁니다. 다들 제2의 윤석열을 다들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예. 총장이라면 네. 다시 한번 네, 꿈꿀 수 네. 있는. 네. 그런 근데 상황이다. 어쨌든 굉장한 그 기강문란이고 모욕적인 사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조사 과정도 그렇고 또 검찰총장이 패신당했다는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찰 조직이 어떻게 될까? 또 검찰 개혁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다 맞물려 가지고 검찰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정말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현석 총장의 입장 발표 오늘 다른 얘기가 나오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이걸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나경원 후보가 지난주에 이제 TV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와 또 1대1로 붙었는데 네. 내 개인에 대해서만 얘기한 겁니까?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도 한동훈 후보는 네,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이제 지금 이제 7%나 전당대 저기가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게 초대박 흥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흥행에 참패하면서 이제 쪽박이 나게 생겼다. 박도 깨지게 생겼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난주까지 한동훈 후보가 유력하게 이제 1위가 될 것이다. 후보가 대표가 될 것이다. 1차에서 끝낼 것이다. 과반 이렇게 득표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아니 댓글팀까지 나오고 뭐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있겠냐 얘기를 했는데 예. 공소 취소 이제 요청 이게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경원 후보 얘기한 게 아니라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법무부 장관에 뭐 했냐? 네. 이재명 대표 이것도 잘 못하고 처리 네네.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패스트트랙 본인이 사건 공소 취소 부탁하셨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그렇죠. 후보가 네, 네. 본인이 폭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아. 그것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여전히 그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당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이 얘기할 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얘기를 네네. 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을 했는데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원들이 볼 때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첫 번째 아, 되게 서운하다는 마음이 있을 거고 서운하다. 두 번째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한들 이거를 만인이 다 보는 앞에서 저런 식으로 폭로를 해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서운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1차에서 안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패스트트랙 이 공소 취소 논란 이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네.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이 아니죠. 한동훈 후보 네. 뭘로 보이세요? 한동훈 검사죠, 검사. 검사로 보이셨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들과의 대화했을 때 네. 검찰 개혁 얘기 막 하니까 아니, 대통령님 옛날 지구당 위원장 하실 때 누구 형님 건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막가자는 거죠. 뭐 이 장면이 저는 딱 떠올랐어요. 그렇네요. 똑같아요. 똑같네요. 예. 예. 당신 뭐 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 나한테 부탁했잖아. 난 당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닌 거죠. 야, 그렇네요. 저는 그거 검사, 보면서 예. 예,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 정말 캐비넷 열어서 하나씩 꺼냈었는 이게 이거구나 이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 그거 있고 나서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잖아요. 네. 사실 한동훈 후보는 자기가 잘못해도 절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를 하지 않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 검사의 어떤 직업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의 입건부터 수사 종결 기소까지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가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흔들리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고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강제적으로라도 생각을 계속 이제 자기가 했던 대로 강화시켜 나가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출신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일부러라도 하지 않고 사과를 절대 하지 않는데 예. 그런 습성이 있는데 딱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아는 거죠. 아, 이 파급력이 엄청나겠다. 여기서 차단을 해야 아, 불사?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차단이 안 되던데 어제도 계속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사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아, 같아요. 여의도 여전히. 사투리 안 쓴다 하더니 서초동 사투리만 계속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정치인에게 덕목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감 능력과 균형 감각인데 네. 그 한동훈 그 후보를 보면 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지금 나경원 후보하고 했던 그 얘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이 적어도 같은 정당에서 그다음에 상대 정당을 상대로 싸웠던 네. 이 패스트트랙 문제를 가지고 그걸 다른 장소도 아니고 전당대회장에서 후보들 간의 토론에서 그 얘기를 깐다?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보아컨대 이 양반 이분도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일한 선상에 기소된 분들이 여러 명이 같이 있는데 자기 얘기만 했겠어요. 그게 자기 얘기만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예? 지금 아니, 제가 나경원 후보를 뭐 두둔할 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나만 빼달라고 얘기가 되겠냐고. 그 사건에 관련돼서 6명인가 기소가 됐으면 그 동일한 건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가장 강도 있으려면 나경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 책임자급이기 때문에 본인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사건 전체에 대한 얘기를 혹시 모르겠어요. 했으면. 그런데 뭐 개인 부탁 자기만 부탁한 걸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예. 터무니없다.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보면 공감 능력이 좀 문제가 있고 네. 균형 감각이라는 게요. 사실은 여당의 당 대표거든요. 네. 지금 여당의 당 대표한테 가장 갖춰야 될 게 뭐겠어요? 용산과의 관계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역할이거든요. 네. 뭘 할 거냐? 그 얘기가 뭐 김건희 문자만 가지고 다 끝났어요. 네. 예? 아니 문자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문자를 주고 받았을 건데 왜 이 사과 문제만 대해서만 입 다물고 말 안 해요? 옛날 고발 사주니 뭐니 뭐 해갖고 네. 카톡까지 뭐 수백 건 주고 받는 거 다 있었는데 그때는 공사가 구별이 안 됐고 비대위원장 되면서 공사 구별이 됐나요? 네. 그럼 무슨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그러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배신자 프레임에다가 또 댓글팀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댓글팀 이거는요 사실이면 감옥 가야 됩니다. 예? 드루킹에서 원세훈 의혹 국정원장도 감옥 갔고요. 네. 예?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도 네. 지사직 날라가고 2년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한동훈 측에서는 뭐 모른다. 한동훈 후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모르는지 알았는지 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게 뭐 자폭전대다, 분당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치유가 될까요? 화합이 될까요? 뭐, 어떻습니까? 저는 끝나고 나서 네. 아주 더 심각해질 거다. 이제 어. 수사가 들어가고 댓글팀이라든지 네, 네. 아니 뭐 공소 취소 청탁에 대해서도 좀 뭐 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후보들이 아직
뭐 탈당을 한다든지 분당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왜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자기들이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네. 심리적으로는 이미 뭐 분당이 되고 저 사람하고는 절대 다시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래요. 대표가 되면 또 달라질 거다.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또 수면 아래에서 뭔가 손을 잡고 또 대표가 되면은 또 정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다 이제 평정이 돼서 순한 양이 될 것이다. 별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표가 돼야지. 그 아직까지 좀 한동훈 후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네요. 전 결선 갈 가능성이 결선 갈 거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결선은 모른다 결과도. 결선을 간다는 것은 네. 뒤집힐 가능성을 전제하고 가는 거죠. 근데 왜 자꾸 한동훈 대세론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그거는 그 민심은 그럴 거예요. 민심은. 민심은. 민심과 당심이 전혀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네. 당은 그걸 좀 까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저는 누가 대표가 되든 거의 이미 망조가 된 정당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개혁신당을 만들고 나오면서 노아의 방주가 되겠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거의 그게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방주로 와야겠네. 방주로 들어. 비록 작은 배지만 네. 저희가 떠 있을 겁니다. 이리로 오라 네. 이제.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1차에서 어려울 것이다.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청문회 네. 그 과정을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 문제가 사실은 많이 회자가 되고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포렌식 이제 하는 상황이 있는 공수처가 하는 상황이 됐는데 비밀번호를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예전 거는 기억나지 않는다. 네. 그 다음 거는 뭐 완전 이제 빈텅터리 폰을 낸 거고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원조가 한동훈이잖아요. 그렇죠. 배운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등장합니다. 네, 네. 배워서 기억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법리적으로 안 알려줬다가 아니라 네. 기억나지 않아서 네, 네.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네.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게 다 기억하고 계시죠 휴대전화.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술이 취해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열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열었겠어요. 그건 몇십 무슨 번, 말도 몇백 안 번을 되는- 열었을 텐데. 그게 국민들이 믿겠어요? 그분이 한 얘기는 다 거짓말로 믿죠. 오히려. 전혀 그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저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저 사람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자기 핸드폰 번호를 뭐 잊어버렸다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걸?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외사촌인 검사한테 네. 뭐 이렇게 그 조언을 물어보는 거. 듣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자기만 문자를 보내고 듣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또 발언을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봤죠. 답이 받았다. 왔으니까. 예. 그것도 다 이제 언론에 찍혀가지고 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뭐 콩으로 매줄 쓴다고 안 믿죠. 저는 그 메신저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 이번 청문회 예,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종호. 이정호. 예, 이종호 네. 전 대표 예, 전 대표 이분인데 안 나왔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이분이 지금 녹취록에 했던 얘기가 많잖아요. 네. 경찰 인사, 그다음에 네. 임성근 사단장 인사, 그다음에 삼부토건 삼부토건. 얘기, 예? 삼부토건, 삼부. 예. 네. 뭐 네, 이런 저런 한번 얘기들이 막 체크해볼게요. 나오잖아요. 네, 네. 예. 이건 그분 수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하. 그럼 결국 누군가한테 VIP한테 얘기한다면서요. 그만두지 마라. 별 네, 네. 3개 달아줄 테니까. 3개, 4개 예? 막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또 뭐 삼부토건의 실소유주를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게 만들고 하는 등 이 이종호 씨가 뭔가 로비 사방팔방으로 로비를 했는데 그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종호 씨는 왜 또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려 했는지 그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결혼도 자기가 시켜줬다. 예. 우리가 시켰다 그랬죠. 우리가 시켰다. 그럼 결국 뭔가 팀이 패밀리가 있다는 있나 거예요. 봐요. 팀이. 네, 예? 그래서 결혼도 시켰다 그러지. 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멋진 해병인가 하나 거기 안에 있는 다섯 멋쟁이 해병. 명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네. 내용들이 쭉 네. 나오는 거고 송 그 사람이 이제 중간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송목 전 네. 청와대 청와대 경호처 직원. 경호처 직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이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 사실은 얘기한 게 있죠. 군 골프장에는 산부가 없다. 아 산부가 없다. 저 그거 보고 너무 웃겼잖아요. 이건 확인이 완전 빵 터졌어요. 네. 유상범 의원인가요? 좀 이거- 도와주려고. 네. 이게 골프 산부가 얘기한 있습니까? 했는데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 손바닥 하늘 가릴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이건 뭐 네. 얘기한 셈이 됐는데 저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요거 이제 좀 이렇게 빠져나온 네. 논점이긴 한데 임성근 사단장이 그 2년 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당시에 거의 연일 골프장에 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는 다 비상 그 경계태세 지시를 다 했을 거고 네. 뭐 이렇게 그 기강 이렇게 확립해라라고 지시를 다 했을 건데 본인은 계속 이제 골프장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거기 있었냐 했더니 뭐 체력 단련을 하려고 했다. 아니 그럼 사병들을 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게 만들지 왜 사병들은 맨날 연병장 돌리면서 그러게요. 자기는 골프를 치냐고요. 저는 이런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네. 군대 있을 때 체력 단련 좀 하고 싶었는데 골프를 지금까지 그죠. 한 번도 못 쳐봤습니다. 네. 참 답답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군이 이틀째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을 했다라는 속보도 좀 들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북 정책에 대한 네. 철학도 없고 그 어떤 중장기적인 그 생각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거의 적자적으로 뭐 네 이렇게 나도 이렇게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건 조금 그 대북 관계는 어떤 철학이나 그 중장기적인 뭔가의 대책을 네.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케이 강경 노선을 걸을 수도 있어요. 네. 강경 노선을 채택할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아닌 다른 노선을 갈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선택은 오케이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너무 적자적이에요. 뭐 어떤 철학이나 목표나 이런 게 없다. 풍선 날아오니까 넘어오니까 뭐 대북 확성. 대응하고 뭐 예.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경제에 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결국은 이 안보는 가장 핵심적인 게 경제거든요. 네. 안보 불안은 경제로 바로 와요 영향이. 그러지 않겠어요? 한반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경제거든요. 네. 예?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이 높아져 가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국지전이 발생하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긴장을 완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이제 그 도발에 바로 맞대응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또 그걸 국내 정치에 이용해야죠. 왜냐? 그렇죠. 지지층 결집시켜야 되니까. 결집용이죠. 예. 예. 참 남북 관계 지금 긴장성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1차원적으로 너무 머물고 있어가지고요. 네. 걱정이 된다는 말씀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잘 들어왔는데 저희 개편 시즌을 맞아가지고 네. 두 분과 잠시만 안녕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또 봐요? 저희가 여러 현안이 있을 때 또 네. 모셔가지고 말씀 드릴 네. 테니까 네, 네. 저희 오마이 TV 게스트로서 또 오마이 TV 박정희 핫스팟 식구 가족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셔가지고 네. 현안 있을 때마다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이지은 TV 네. 또 거기다가 김철근 TV 아직 구독 안 하시면 구독해 주시면 두 분을 매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꼭 김철근 TV, 이지은 TV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두 분- 이지은 TV는 한 7천 칠천 명 됐으니까. 늘었다는데 네. 나는 왜 안 느냐고요. 아, 제가 구독해 드릴게요. 저 아직 구독을 안 했어요. 오늘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과 다른 강한 모습을 네.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이 보이셨기 때문에 예. 많이 늘 겁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저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 시원한 이 평론, 속 시원한 분석 김철근 TV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시면 구독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끝으로 네. 한 말씀씩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네, 저 매주 월요일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마이뉴스 저도 열심히 구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장님.
200만 넘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조만간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